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대만에 와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장소를 또 봐야 되잖아요. 막 네. 쇼핑센터도 봐야 되고, 뭐 야시장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원인가요? 그런 템플도 봐야 되고. 그런데 그 대만에서 교환학생을 한 사람만이 추천할 수 있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대만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뭐 대만에 대해서 특히 타이베이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대만에서 교환학생을 이렇게 하고 오신, 그 교환학생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이 얘기하는 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자, 타이베이에서는 어디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가볼 곳이 굉장히 많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본인이 탁 땡기는 거. 네, 중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 타이베이 중앙역이라고 하죠. 네. 타이베이 중앙역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교통으로 지나치는 곳 혹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게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그 뒤에 정말 바둑판처럼 골목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뭐 외국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호스텔로 묵을 수 있는 숙소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에게는 학생들이 가는 학원가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정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노량진 정도로 네, 제가 생각이 그 정도. 되는데요. 네. 적절한 적절한 네. 예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노량진도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컵밥이라고 하나요? 컵밥을 네, 맞아요. 먹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많죠. 여기도 그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찌엔바오라고 하는데 약간 아래는 좀 군만두 같고 위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그런 만두가 있어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많이 알고 계신 그런 샌드위치, 대만식 샌드위치도 많이 팔고 음료 네. 가게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정말 작은 좁은 골목들이 얽히고 엄청 많아요. 얽히고 설켜서 이 네. 골목 저 골목. 정말 그물망 같은 네. 그런 곳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외국어를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현지인들이 가는 그런 맛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도 타이베이에서 나고 자란 친구를 따라서 갔던 곳이에요. 그런 데서 하나씩 이런 그 맛집들을 뚫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여행이 될 것 같고요. 네. 타이베이 중앙역 바로 네. 건너편. 네, 그 이제 백화점이 바로 보여요. 가시면. 네. 거기 옆으로 쭉 이제 가보시면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가면 타이베이 식물원이 있어요. 타이베이 식물원. 네. 타이베이 보타니컬 가든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보타니컬 가든. 네. 근데 여기도 사실은 관광지로 유명하진 않아요. 저도 그냥 혼자 가봤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시내 안에 있어서 뭐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거의 다 시민분들이 산책을 하러 오시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자수가 웬만한 식물원보다도 정말 크고 막 이렇게 쭉쭉 뻗은 정말 모델 같은 열대 식물들이 네. 보이는군요. 진짜 대단해요. 네. 제가 야자수를 더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정말 1시간 이렇게 천천히 걷고 나오니까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는 이제 시간을 내서 안 찾아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저는 몰라서 못 갈 겁니다. 네. 그래서 타이베이 중앙역 부근 그 골목길에서 뭐 맛집 탐방을 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식물원에 가셔서 좀 소화도 시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기가 너무 많아요. 모기. 저 정말 모기 너무 싫습니다. 저게 장난이 아니라요. 제가 한 다리에 막 한 20마리, 30마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네. 그래서 막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녔는데 현지인 분들은 오히려 쟤 뭐야? 그냥 모기네 이러고 하는 느낌? 그분들은 그냥 자연의 네네네. 그 헌혈을 하는, 모기한테 그래서 헌혈을 하는. 네. 그리고 저만 그랬는데 모두들 긴 바지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저만 반바지에 반팔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팁들을 가져가셔서 거기 갈 때 네. 스페셜 팁입니다. 네. 그 모기한테 헌혈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꼭 그 현지인 같이 긴 바지를 입고 가야 된다. 네. 정말 이런 것들은 그 현지에서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식물원 그러면 좀 네. 이 우리나라에 그 특별한 그 식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따분한 그런 그쵸. 느낌인데 동물원은 재밌는데 식물원 그러면 식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따분한 건데 여기는 뭐 지금 상상이 됩니다. 뭐 네. 열대 막 야자수도 있고 뭐 바나나 열매가 막 상상이 네. 되고요.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야자수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거기를 가시면 그럴 거예요. 아 그리고 방금 동물원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네. 타이베이 동물원을 가시잖아요. 네. 거기도 식물원 같아요. 아 거기 맞아. 그래서 동물들이 근데 너무 그 동물들이 되게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면 나무, 뭐 식물이면 식물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좀 더 편안하게 동물들도 그런 보금자리가 되게 편안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타이페이의 동물들은 너무 날씨가 더워서 다 이렇게 다 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고 있는 동물도 많고요. 네. 반대로 되게 활발한 동물도 많고 네. 이게 친구들이랑 보다 보면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 동물들이 노는 걸로 보였어요. 근데 저랑 제 옆에 있는 친구랑 동시에 쟤네 너무 재밌게 논다. 근데 친구는 동시에 쟤네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동시에. 그 정도로 활발한 동물도 많고 네. 그리고 동물원에 만약에 가신다면 그 주변에 이제 마오콩이라는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하죠? 타고 올라가는 거? 그 무슨 협계 열차 같은 건가요? 그 뭐지? 롤러코스터? 그거 네. 위에 달린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네. 구름차, 스카이차. 예. 그 타고 산 올라가는 네. 무슨 뭐 후니쿨라인가요? 후니쿨라 같은 거. 그 되게 다 나옵니다, 지금. 후니쿨라 그 협계 우리나라에도 열차. 많은 케이블카 네, 케이블카. 네, 생각이 안 날 때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네, 못하죠? 케이블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케이블카. 감사합니다. 그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있어요. 아, 그걸 타고 올라가면 마오콩이라는 이제 작은 마을이라고 할까요? 그게 나와요. 네, 마오콩. 그거를 한 5시 반에서 6시 그쯤 타시면은 기가 막힌 타이베이 시내의 노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을을 네, 여기도 은근 관광지로 유명한 듯 하면서도 많이 없어요. 많이 안 가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요즘에는 이제 많은데 바닥이 유리인 그런 케이블카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딱 그 시간대에 타시면은 정말 이렇게 붉게 타오르는 그런 타이베이 시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올라가면 또 야시장처럼 많은 간식거리가 있고 여기가 유명한 게 또 차를 마시는 거예요. 또 대만도 차가 유명하죠. 네. 차 문화도 유명하고. 그렇죠. 이제 산과 시내 그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타이베이 101도 보입니다. 타이페이 101 네. 뭐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는 동물원에 가셨다가 이제 해가 질 쯤에 올라가셔서 여유롭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네. 코스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태국에 가면은 그 마분콩이라고 하는 그 쇼핑 센터가 있는데 쇼핑몰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게요. 마분콩, 마오콩. 마오콩. 근데 중요한 게 이런 네. 식물원하고 동물원이 입장료가 있나요? 입장료는 식물원은 일단 없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동물원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몇천 원 정도? 네. 네. 몇천 원 정도면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네네, 충분히. 물론 그리고 되게 그것도 뭐 커요. 그것도 이렇게 막 아끼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네. 네. 그리고 또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곳은 따따오청이라는 곳이에요. 따따오청. 네, 이제 이 따따오청은 청대 차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항구예요. 네, 청나라 당시에.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정말 고전적인 건물들 그런 게 정말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띠화제 거리라고 거기를 가시면 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건어물도 많이 팔고 차도 많이 팔고 독립 서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서점입니다. 네. 독립서점. 그리고 고즈넉하고 한적한 카페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현지인 분들은 거기를 많이 찾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단 시장이에요. 제 친구 언니도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띠화제 거리를 원단을 사러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무슨 뭐 광장 시장이나 무슨 이런 네네네. 시장 같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원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서 원단도 보시고 또 그런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건축물도 구경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현지에서 이렇게 역시 네. 유학생활을 하신 분의 추천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항구 도시인데
이 거리만 걷고 가시면 너무 아쉬워요. 항구를 꼭 가보셔야 돼요. 항구를요? 네, 또 여기가 노을 명소로도 현지인들한테는 유명해요.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대만의 노을 명소 하면은 그 저쪽 어디죠? 또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저쪽 하면 어딜까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촬영지였던 네. 그 단수이. 아, 단수이. 네, 예, 단수이를 예. 많이 가십니다. 단수이. 단수이보다 저는 여기가 더 좋았어요. 아.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 옆에 뭐 그런 사원도 조그맣게 있고 공원도 있어요. 밤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타이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이위로 노래도 부르시고 그리고 춤도 추시고 그리고 피어 5라고 조금 최근에 생긴 곳인데 피어 5. 네, 피어 5라고 네. 최근에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좀 조그만 아담한 가게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다 뭐 멕시칸 음식을 파는 곳도 있고 해산물을 파는 곳도 있고 그리고 좋은 건 여기서도 맥주를 팔아요. 아, 맥주. 네. 네. 그리고 이 작은 가게가 되게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꼭 2층을 올라갈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 2층에 올라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맥주를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강가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건너편은 이제 신베이시거든요. 신베이시. 네, 타이베이에서 신베이시 거기 그 야경을 딱 바라보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명소입니다. 와,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단수이도 너무 좋았는데 단수이보다 더 좋다고 하시니까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맥주 얘기를 해서 말인데 지금 네. 우리나라는 막 수제 맥주가 붐이잖아요. 네, 뭐 어떤 네, 가게에서 막 브러리 해가지고 만들고 자기 라벨 붙여서 팔고 하는데 대만 맥주는 제가 그 타이페이 맥주인가요? 대만 맥주인가요? 네, 그 맞아요. 뭐 타이페이 맥주인지 타이완 맥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맥주가 그렇게 감동을 주지는 않았었는데 네. 차라리 우리나라 맥주가 그 맛없는 우리나라 맥주가 더 타이페이 맥주보다 맛있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타이페이 아니 대만에서 네. 그 좀 수제 맥주가 좀 어떻게 붐을 이루고 있나요? 수제 맥주라기보다는 대만의 그 타이완 비어 있잖아요. 타이완 비어가 맛이 계속 나와요. 이게 종류가 네, 종류가 정말 많아서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놓으면 정말 긴 테이블도 채울 수 있을 만큼. 스펙트럼이 엄청 기네요. 네, 그래서 친구랑은 한번 그것도 해봤어요. 그냥 마트에 가서 맛별로 하나씩 무조건 다 사는 거예요. 네. 종류별로. 그리고 그걸 쫙 진열해 놓고 하나씩 마시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사진 찍고 네, 그쵸. 네, 인스타에 올리고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과일 맛들이 많은데 또 타이완은 열대 과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열대 과일 맛도 많아요. 뭐 리치라던가 아니면 되게 신기했던 건 꿀 맛, 허니 맛도 있고요.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행 중에. 저는 이 그 대만에서 맥주가 이렇게 갖가지 종류의 그 과일 향이 나는 그런 맥주가 있는지 참 처음 알았습니다. 네. 대만을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도 그 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태원 같이 거기도 막 뭐 젊음의 거리 외국인도 많고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쿵짝쿵짝하면서 노는 네. 그런 데는 없나요?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굉장히 명동이 번화했을 그런 시기에 외국인도 많고 물론 그렇죠. 지금도 많지만 네. 그런데 명동은 사실 현지인이 지금 가는 경우는 조금 적어졌잖아요. 옛날보다는.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시기만큼 번화한 곳이 바로 시먼딩인데요. 시먼딩. 네, 시먼딩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 하나가 또 거기에 시먼 홍러우 그 옆에 밤에 가시면요. 펍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외 펍. 와, 야외 펍. 네, 거기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 공터를 하얀색 테이블과 의자로 꽉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밤이면 거기로 다 몰려와요. 야시장에서 갖가지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그 야외 펍에서 뭐 양꼬치나 소고기 꼬치나 이런 걸 시켜서 한잔 하는데 저는 거기가 그런 젊음의 거리라고 비유를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미처 못 가본. 네, 저는 그 대만을 그 한 10번 정도 갔었는데 굉장히 이런 많은- 데를 안 가보고 저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그 가는 데만 가고 101 빌딩만 가서 쇼핑만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쇼핑이 예. 목적이셨던 거 아니에요? 뭐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 쇼핑을 충동 구매로 산 건 대부분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이렇게 뭐 재활용 용품 그 박스로 들어가거나 아이고, 마음이 그래서 아파요. 네, 문제죠.
네. 그리고 또 대만 하면 또 그 타이베이 하면 또 야시장 아닌가요? 제가 가장 많이 갔던 야시장 그 스린 야시장. 네. 거기를 제가 많이 갔었는데 스린 야시장 말고 다른 야시장도 꽤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스린 말고 다른 데는 또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네. 이 스린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하고 뭐 거의 현지인하고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이 완전히 현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야시장도 있을까요? 네, 있죠. 우선 저도 스린 야시장을 처음에 관광으로 갔었어요. 근데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타이베이를 머물면서 갔던 곳이 바로 닝샤 야시장이라는 곳이에요. 닝샤 야시장. 네, 여기도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한 15분? 뭐 길게는 20분 정도 걸어가시면 다 도착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좀 약간 현지인 분들이 퇴근하셔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잔하시는. 네, 한잔 하시는 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제 타이베이에서 타이베이에 사시는 일본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뭔가 먹고 있으면은 옆에 일본인 직장인 분들 딱 그 정장 입으시고, 그렇죠. 일본 스타일이 있죠. 네, 넥타이 넥타이 매시고 딱 메고. 이렇게 막 일본어를 막 하시면서 되게 그냥 편안하게 뭐 맥주 한 잔에다가 작은 거 하나 시켜놓고 다 같이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런 거나 여기는 이제 타이베이시였잖아요. 근데 제 학교가 신베이시에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신베이시. 네네. 그래서 이 신베이시에 있는 야시장을 하나 더 추천해 드리자면 난야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난야 야시장. 네. 여기는 닝샤 야시장보다 규모가 좀 더 훨씬 커요. 닝샤는 사실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좀 현지인들이 그래도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난야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먹을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는 오락 그런 시설도 많고 네.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고. 네, 풍선 터트리기라든지 풍선 터트리기. 그 아날로그 게임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왜 작은 그물로 물고기 뜨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똑같은데 물고기 종류가 또 달라요. 그런 거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2개 야시장을 우선 추천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타이베이시로 갈까요? 아니면 신베이시로 갈까요? 뭐 그거는 알아서 정하십시오. 제가 정할까요? 그러면은 저는 바다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바다. 네, 여기는 사실 현지인 분들도 모르시는 곳이기도 해요. 현지인도 모르는 걸 오늘 네. 최초 공개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인터넷에 잘 찾아보시면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신비해안이라고 합니다. 신비해안. 네. 중국어 발음으로도 그 신비해안인가요?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이제 션미하이안 이렇게 하는데 션미하이안. 네. 이게 더 좋아 보인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 타이베이 친구도 옛날에 가족들이랑 놀러 많이 갔던 곳이라고 해요. 네. 저는 이곳을 예류지질공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데 이 예류지질공원과 가깝습니다.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직행버스를 하나 타고 1시간 정도 가시면 바로 도착하는 곳이에요. 네. 내려서 한 10분, 15분 정도 바닷마을, 그런 정말 여유롭고 한적한 바닷마을을 좀 어촌의 마을이 쫙 펼쳐지고. 네, 이렇게 아스팔트 언덕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어우, 생각만 해도 네. 좋습니다. 그런 곳인데 그 바닷가로 가면은 이제 돌이 되게 많아요. 예쁜 큰 바위들이 많은데 그 바위들을 지나서 가면 또 등산로가 하나 나옵니다. 그 등산로로 올라가시면 이제 진짜 뭐랄까요. 남색의 아주 청량하고 깨끗한 망망대해가 펼쳐집니다. 그 남중국해인가요? 거기가 남중국해 그 파란색이. 예, 남중국해가 저는 파란색인지는 잘 몰랐는데요. 예, 그런 파란 바닷가가 펼쳐지나요? 네, 정말 깨끗해요. 네. 그래서 쭉 올라가셔서 공원이랑 이어져요. 또 그 공원을 따라서 쭉 산책하시고 내려오시면은 또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 이제 잘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정말 저는 막 101 빌딩 뭐 이런 것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역시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서 공부를 한 사람만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장소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좀 이어서 장소 얘기는 좀 더 하겠지만 오늘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만 쉽게 가보지 못하는, 몰라서 못 가는 그런 장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